네, 이번 시간은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그 효과 등에 관한 주제, 중심축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개념, 지정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앞에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또 수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 수립할 테고요.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 자, 별거 없습니다.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는 지정권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논리 체계상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된다 해서 앞에서만 논의했던 주제죠. 그래서 일변하게 되면 어떻다 이런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리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려 공통적인 요소를 제가 이변든 일변으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 제일 첫 번째 정비사업 시행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하려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듯이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 개발 관리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미 두 번인가 출제가 됐었죠. 혹시 1차 같이 준비하면 같이 묶어서 가야 돼.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나오는데 산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전전정권 때 80년도인가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달동네 특징이 뭐라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선, 좋을 선자잖아요. 그러면 선에 대응하는 개념이 악이다. 동네 구질구질한 건 악으로 보고 있다.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확하셔야 됩니다.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나 개선. 자, 그래서 이 뭐라고요? 개선 사업. 외울 게 뭐라고요? 개선 사업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중산 중턱쯤에서 하는 사업. 자, 낡은 동네 재개발 사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평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초적인 개념인데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동네 특징, 달동네 왜 살까요?라고 했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형편, 소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달동네 동네 쓸어버리기 전에 는 이 지역이 주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외우실 것이 간단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저단 끝입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부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 길고 복잡한 얘기 키워드 하나만 외우면 끝나죠. 끝에서 요 정도. 두 번째, 달동네 특징은 뭐라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나중에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은 겁나 중요한 주제로서 따로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저단 이렇게 끊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단 들어가는 게 뭐가 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갑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특징 열상 일단 외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자, 우리가 기반 시설을 공부하실 때 국토기법 파트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뭐 도로 상하수도학교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된다.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자, 공장 재개발, 상가 재개발을 가리켜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암기할게 뭐야? 열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부분에서는 말장난 하지 않습니다. 대충 내도 어차피 틀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단 열상, 그럼 이제 제일 밑에 동네가 뭐가 된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해서 키워드가요, 양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설이 양호 하나,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뭐라고요? 양호.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전제가 됐었고요. 그때 안전진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냐 요걸 따져보는 것을 우리가 안전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 대상 사업의 특징, 자, 부동산 학개론, 그다음에 부동산법 두 군데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죠.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 저단 열상 양호. 근데 저단 열상 양호는 잘 외우시는데 망할 너무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순서 기억하는 게 저단 열상 양호와 같이 맞물려서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단 열상 양호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시험 보실 때도 무식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정비사업의 정의 등을 따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읽지 좀 말라고, 읽지 말라고. 읽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어마무시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버리잖아요. 벌써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에 극히 열악하고 노블령 건축물에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벌써 10초 지났습니다. 이미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가장 기초적인 문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 사업의 종류에 관한 주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는요, 바로 정비구역 지정의 두 번째 효과 똑같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되는데, 자, 앞에서 제가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 뭐라고 그랬어요? 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주고 땅을 강제로 뺏는 거,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 이걸 수용 방식이라고 불렀었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보상금을 주지 않고 나중에 땅으로 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 순서가 자, 건설 계획의 확정, 사업 시행 인가. 자,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 계획, 아파트 분양 계획을 가리켜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또는 관리 처분 인가 용어 혼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 마지막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자,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서요,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 전반을 보게 되면요, 이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당연히 가능하고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자가 개량 방식이 뭐니 이런 구질구질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또는 두 개 이상을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비법의 가장 주된 방식은 뭐가 된다? 관리 처분계획 방식. 왜? 법조문 자체가 모두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그대로 베껴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실익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업이 뭐가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 공통적으로 이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종류 겁나 많은데요. 자, 중심축이 되는 것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할 수 있다. 나머지 나중에 봅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 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예,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정비법에서 관리 청객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냐면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관리 처분계획 방식, 아파트 부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경우 수를 따지니까 재건축에서 관리 처분계획이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네요. 자, 준주거적 상업지역 역세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 자, 주거지역은 전일준 등에서 그중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해서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준 주거 지역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상업지역, 이 아주 번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오피스텔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함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벌써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아파트만 짓다가 요즘도 아니고 한 10년 됐다니까요. 그 10년 정도 전부터는 이 역세권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아예 아파트 외에 하나의 통을 크게 뽑아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정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도 오피스텔을 꼭 끼워 넣는 게 거의 유행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여 년 전 오피스텔은 뭐냐면 역세권 이런 데다가 그냥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건물 하나 지어놓고 오피스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의 단점, 과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저기 없어요. 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 아, 편의시설 하나 있다. 편의점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뭐 공원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역세권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30%를 포함해서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단가가 좀 싼 맛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그래서 쉽게 분양이 돼.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세권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준주거적 상업적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그 건설계 사업신계획서 작성할 때 바로 오피스텔 30%까지 전체 연면적이 되겠죠. 연면적 기준으로 30%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의 공통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뭐가 된다? 관리 처분계획 방식이다.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차이점이 준주거적 상업지역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자 재개발에 있어서는 관리 청객 방식은 가능하지만은 오피스텔은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만 분양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건 좀 오래전에 나왔던 패턴인데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겁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 치고 지금 제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해놓으니까 그나마 좀 작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텍스트 쫙 보시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보세요. 정말 친절하지 않게 그냥 무조건 다 뽑아버렸어. 쳐 읽다가 죽습니다. 그 못 외워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해요? 환지 방식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땅으로 분양하는 방식도 가능하네요. 아파트 분양하는 게 아니라 환지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능하고요. 재개발에서도 다 환지 방식 가능하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환지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따로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재건축이라는 게 아파트 때려 부신 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관리 전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를 다 때려 부신 다음에 4평, 5평씩 딱 나눠주면서 주말 체험 용도하라고 하는 경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논리적으로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요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일단 정비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청객 방식 대신 재건축에서만 준주거적 상업적일 때 30%까지 오피스텔 분양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다 환지 방식 되는데 재건축에서는 다 환지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잡단 얘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보니까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자가 계량 방식, 관리 정객 방식 등 그리고 이걸 두 개, 세 개, 네 개를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답은 안 되는데 전에 답이 될 만한 주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자가 계량 방식 이런 것들도 해설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방식이 혼자 있고 그것을 섞어 사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럼 가십시다. 모든 얘기는 재건축의 관리 전문계 이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준주거 상업적의 재건축 구역 내에서는 오피스텔 30%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에서는 오피스텔은 분양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환지되는데 재건축에서는 환지가 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 그 외 혼용 방식. 그러면 이것도 그래.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읽어 가시게 될 텐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뒤쪽 단어 무슨 방식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오피스텔 이런 키워드들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라서 첫 번째 이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저단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재개발 열상 재건축은 양호 이렇게 논의했었고 시행 방식이 좀 어렵고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효과 보고 계시고요. 세 번째 이슈 관련한 용어 이제 봐야 되죠. 아까 우리가 이제 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게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비법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얘는 평균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하나요? 정비법에서 이렇게 많은 출제를 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3분의 2 의결 정족서 하나 있구나. 그거하고 하여튼 간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게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 예, 읽어갖고 외우고 또 공동 이용 시설 읽어서 외우고 그럼 뒤집니다. 절대 못 외워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파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테크닉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이 정비 기반 시설이란 용어와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용어를 비교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돼. 자, 그럼 가십시다. 법조문 순서가요. 정비 기반 시설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이 두 번째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어려워요. 공동 이용 시설이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어렵다? 어렵게 뭘 어려워? 똑같지.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또 공부하는 분들은 정비 기반서를 먼저 다 쳐 외워.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녹지하천 광장 공공공지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외워질 것 같아요. 뭐 누구 외웠다 치고 그리고 이제 아직 흰마리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이용서를 또 외우기 시작해. 그럼 시험장 가면 어떻게 돼? 그래서 다 많이 보내드리는 거지. 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이제 수족이 고생한다고. 제가 전형입니다.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만한 걸 다 외워버렸어요. 자, 이런 거 안 외우고 잘 먹고 잘 사람 많은데 이게 뭔지라는지 다시 갑시다. 공동 이용 시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운다면 지금까지 문제 패턴으로는 공동 이용 시설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지 마시고 놀마작 놀마작 구세화수 구세화수 탁어당 이렇게 외우십니다. 앞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지만 돌아설 때마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10번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요. 딴 거 볼 거 없이 그냥 놀마작 구세화수 탁어당이라는 용어를 외우십시오. 그래서 놀마작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 오신다. 크리스마스 안 오, 크리스마스 날은 지름신이 오시지. 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구세화수. 요즘 정치 수표 선거 있었죠. 타거당, 당 이름이야. 뭐더라? 그 공중 부양하신다는 그 후보가 또 혁명당인가 그랬어. 그 밑에 있는 당을 보면 타거당 이렇게 돼 있어. 놀마작, 구세, 화수, 타거당.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1962년도 법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1962년도 법을 만들 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생각해봐. 벌써 놀이터까지 뭐 그러다 쳐. 마을회관을 무슨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래 좋아.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 센터 뭐 그러다 쳐. 그 공동작업장은 또 뭐야 이런 게. 그러다 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구판장이 뭔지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이거 알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시골에서. 말해 그냥. 구판장. 이게 뭐냐면 시골 마을에 뭐 20호, 30호 있는데 구멍가게 같은 걸 구판장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탁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빨래를 같이 하는 장소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이런 게 어디서 요즘에 집집마다 화장실 있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여러분들은 지금 70년 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지.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타가소가 요즘에 있나? 아, 기업 같은 데서는 그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타가소를 두는 경우가 있죠. 어린이집, 경로당. 요즘 경로당 좀 어린이집도 요즘에 좀 있는 것 같고 타가소는 많이 못 본 것 같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치원. 1962년도 이런 거 없었어. 그래서 빠져 있어. 그래서 이 법조문의 취지라고 하는 게요. 현행법하고 현실하고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니까 미쳐버려요.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겁나 중요해요. 만약에 정비법에서 그러면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 등은 공동 이용 시설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속한다? 정비 기반 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제. 자, 정비 구역 안에서요. 개발 항의. 허가 대상과 허용 대상으로 대별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요. 25회 때인가 나와서 최근 한 번 또 구성이 됐었죠. 이 부분을 어디서 공부했냐면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똑같습니다.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국토기획법에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국토계획법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에 건축을 한다, 공장으로 설치를 한다, 공유수원을 매립한다 등등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런데 이건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정비구역에서
건물 생기고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은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떻다? 당연히 허가를 받으라. 이런 것을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을 많이 받아보겠다고 건축물을 건축한다거나 토지를 분할한다거나 토지 분할하면 지분 쪼개가지고 아파트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중목의 벌처식재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의미 외우면 안 돼. 벌채식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 자,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1월 이상, 이걸 15일 이상에서 틀리게 해서 뽑아냈고 25일 때 박스 쳐갖고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건축물, 땅, 건물 생기고 땅 생기는 게 바다 메꾸면 우리가 이걸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유 수면의 매립은 원시 취득이다. 구권리자의 기초함이 권리의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현상. 이걸 원시 취득. 자, 그러면 지분 쪼개기의 전형이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종목의 벌처식재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식재 다 요거 투기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석하시면 안 돼. 벌처식재 이렇게 하는 거야.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 정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생기고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어떻다? 바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허용 대상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만 기억을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로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쟁점이 있었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뭐가 있었지? 저단, 그다음에 재개발, 열상, 재건축, 양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 점계획 방식, 환지 방식, 그 외에도 혼용 방식 등을 쓸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점계획 방식의 범주에는 오피스텔은 분양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재개발 사업, 관리 전문계획 방식, 환지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역시 이때 관리 전문계획 방식에서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건축은 관리 전문계획 방식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준주거적, 상가적, 역세권에서 30%까지 나중에 숫자도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될 겁니다. 해서 시행 대상 지역과 시행 방식 그리고 나서 지금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공동 이용서를 외우셨고요.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적시행위 이런 것도 허가를 받은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정답 시행자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